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그 중에 특정한 한 가지 질병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한인타운에 한 7년 전쯤에 이제 이주를 해서 개업을 하고 고혈압 전문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고혈압 전문의가 자기가 신장을 하면서 콩팥을 하는 전문의가 왜 고혈압 전문의라고 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의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왜냐면 많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신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통 대학병원에서도 고혈압 센터라고 하면은 신장내과, 심장이 아니라 콩팥인 신장내과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심장내과에서도 당연히 고혈압을 치료를 하고 있지만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 혈압이 굉장히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신장학회에서도 신장과 고혈압 센터라고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고혈압이 많다 보니까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2차성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약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게 있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질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그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면 기본 정보가 아니라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합니다. 자, 먼저 환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72세 남성인데 고지혈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 스텐트를 2년 전에 시술하셨는데 아직도 흡연을 하시고 그런데 고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심장내과에서 신장내과로 문의한 케이스입니다. 그 왔을 때 복용약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혈압약만 예를 들자면 암노르핀 10mg을 하루에 2번, 메토프로롤 100mg을 하루 2번,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 25mg 하루 2번, 하이드로알라진 75mg 하루 2번, 클로니딘 0.1mg 하루 2번, 그리고 포타시움을 40mg 하루에 한 번을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봤을 때 혈압이 200에 95가 됐고요. 복부에서 훅훅 하는 그런 브루잇 소리가 발견이 됐고 비만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포타시움이 3.4가 나왔고 크레아틴이 1.7 그래서 신부전이 발견이 됐고요. CBC에서 빈혈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 정상 수치가 됐고요. 여기에서 포타시움이 떨어졌기 때문에 PRA를 봤을 때 7.8 나노그램이 나왔고 알도스테론은 18 나노그램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방문했을 때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단백뇨가 살짝 보이는 환자였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의심해 보는 거는 하이퍼알도스테로니즘이라고 해서 PRA 알도스테론을 체크를 했고 포타시움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복부에 브루잇 소리가 났고 72세 남성인데 굉장히 혈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장에 도플러 초음파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위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 신장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왼쪽 신장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여기 피크가 여기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가 적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자를 볼 때 peak systolic velocity와 acceleration time 그리고 renal artery와 aortic ratio를 따져보면서 신장동맥의 협착증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신장동맥의 스테노시스는 초음파로 하긴 하지만 초음파 기사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방사선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검사를 해보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CT 엔지오그램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주고 CT 엔지오그램을 찍게 되니까 여기 빨간하게 그림 그려있는 이 가운데 오른쪽 신장에 혈관이 좁아진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다플러하고 CT 이런 이미지를 그 환자 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건 예제고 첫 번째 도플러와 CT 엔지오그램은 다른 환자입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는 왼쪽이고 하나는 오른쪽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른 MR 엔지오를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MR 엔지오를 찍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MRI로 엔지오그램을 찍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협착증이 발견이 되죠. 자, 사람들이 보통 CT를 찍으면 방사선이 많으니까 무조건 MRI를 찍으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런 거를 진단할 때는 CT가 훨씬 정확하게 나옵니다. MR보다는. 자, 그래서 오늘의 토픽인 이 Renal Artery Stenosis, 신장 동맥 협착증으로 인한 이제 고혈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증상이 보통 고혈압, 그 배에 있는 데서 협착증이 있는 혈관으로 피가 가면서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혈압약으로 ACE inhibitor나 ARB를 주게 되면 이런 환자에서는 크레아틴이 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급성 신부전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신부전이 생겼을 때 이런 질환도 생각을 해보고 우혈성 신부전이나 고쳐지지 않는 고혈압이 있을 때 우리가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환자가 벌써 혈관 질환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심근경색증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을 때 이런 환자를 되게 쉽게 진단을 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장 동맥 협착증에 대한 약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게 혈압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ACE inhibitor나 ARB를 쓰면 신장 크레아틴인 수치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장 동맥 협착증이 있을 때는 ACE inhibitor나 ARB를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가장 좋은 치료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정상 콩팥이 있고 다른 한쪽이 이제 협착증이 와서 피를 적게 받는 콩팥이 있잖아요. 그런데 피를 적게 받는 신장이 피가 모자란다, 혈압이 떨어진다고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이 레닌 안지오텐신 액세스를 굉장히 항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블락을 하려면 이렇게 엔지오텐신 컨버팅 인자임의 인히비터를 써서 그 호르몬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CE inhibitor나 ARB 약을 쓰게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옛날 약이 캡토프릴, 에나나프릴인데 뭐 요즘은 에나나프릴은 쓰지만 캡토프릴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라이시노프릴을 제일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ARB 계열에서는 로살탄이 좀 좋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ACE inhibitor나 ARB는 efferent arterio라고 해서 신장에서 동맥이 나와서 피가 빠지는 곳에 혈압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신장에 일시적인 허열 현상이 올 수 있고 심할 때는 그 신장이 허열로 인해서 급성 신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심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Renal Artery Stenosis, 신장 동맥 협착증이 의심이 된 사람은 이런 약을 쓰고 이런 약을 시작하고 나서 반드시 피 검사를 해서 신장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럼 어쩔 수 없이 ACE inhibitor나 ARB 계열의 약은 못 쓰고요.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해서 암노리핀이 대표적인 약인데요. 한국에는 노바스크라고 하는 약이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동맥의 협착증이 온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인 아톨바스타틴을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와 상관없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데에서도 협착증이 일어났잖아요. 혈관 질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아톨바스타틴이란 약, 이 스타틴 계열 약이 혈관의 염증 반응을 어느 정도 캄다운을 시키기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힌 게 있으니까 요즘 이제 안지오플라스티라고 해서 percutaneous revascularization 이라고 이제 철사 같은 걸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심장에 스텐트를 박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철사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콩팥에 들어가는, 신장에 들어가는 동맥에다가 스텐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컨트로버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다가 콩팥이 더 망가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이거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고, 그렇지만 이제 혈압이 너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경우에는 특히 이제 80% 이상 협착이 됐는데 아직도 콩팥이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혈압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압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엔지오플라스티하고 스텐트를 해서 혈관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또 피를 많이 받으니까 신장이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술을 하다가 쓰는 조영제 때문에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스텐트를 넣어놓으면 콩팥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무작정 하지는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엔지오그램 해서 스텐트를 했을 때 여기 협착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와이어를 넣어서 블루닝을 하고 다시 혈액이 잘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Renal Artery Stenosis, 신장 동맥 협착증이 있을 때는 다른 혈관 질환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심장내과에서 신장내과로 리퍼를 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내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리퍼를 받아도 대부분 심장내과가 벌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벌써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아니면 혈압 때문에 심장내과를 가서 조사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신장내과에 오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혈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압 조절이 안 되면 다른 장기들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혈압 조절 특히 중요하고, 정말로 혈압 조절이 안 된다, 이 약 저 약 다 썼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엔지오그램을 통한 스텐트 시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틴 계열 약 꼭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성 고혈압의 원인인 신장동맥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앞으로 조금씩 2차성 고혈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